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0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 이제 자녀 지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 주식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핑안그룹 세계 최대의 시총 규모를 자랑하는 보험사죠. 유명한 걸로는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손잡고 중한 온라인 보험사 설립하고 엄청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또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로는 원화값이 오르니까 달러 예금이 지금 또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전문가가 미국 채권이 내년에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사랑을 또 배신한 개인들의 짝사랑을 또 배신한 코스닥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에 이제 자녀 지분 취득하죠. 근데 28,600원 정도에 취득했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 9월에 신한지주가 MBK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할 때 가격 대비 60%밖에 안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오렌지라이프 주가 35,000원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완전히 바닥 낮아서 이제서야 합병 발표한다라고 소액주주들이 반발에 나선 거죠. 반대로 이제 신한주주에서는 소액주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 취득 시점을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녀 지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내용 좀 전달하고요. 그리고 중한 온라인 보험으로 유명하죠.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손잡으면서 뭐 중한 온라인 보험의 어떤 이러한 성과나 방향들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핑안 그룹 제가 알기로는 1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의 이제 보험사가 됐죠. 지방에 있던 조그만 이제 이 회사였는데 이 고속도로에 가면은요. 조그만 빨간색 부스가 있는데 여기가 뭐 스티커 사진 찍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곳이 인공지능 의사가 사람을 진료한 무인 진찰실입니다. 환자들이 부스에 들어서서 이 체온이나 뭐 이런 걸 잰 다음에 이 AI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이제 문진을 받으면 여기서 바로 처방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 AI 1분 진료소인데 이게 병원 같은 곳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 세계 1위 보험 회사인 핑안보험그룹이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계열사인 핑안국다터라는 회사가 있고요. 3억 건이 넘는 보험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개발된 AI로 온라인 진료를 받게 하는 건데 이게 병원비랑 비교해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용자 수가 월 5,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의 내부 의료진, 13,000명의 외부 의료진이 협업하는 생태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핑안국 다터 협업하는 병원이 3,100곳, 약국은 만여 곳에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보험사가 이것을 내놨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3법이라든가 또 이게 이제 원격 진료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왜 나왔냐면은 사실 중소도시에는 좋은 의사가 없고 또 대도시에는 환자들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의 상황에 주목해서 연결해 주는 거. 원격 진료 부분인데 뭐 대한민국은 아직 이러한 법들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기득권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늘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을 떠나서 이거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안보험이 또 내놓은 게 3분 초고속 현장 조사 시스템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신고 3분 안에 앱을 통해서 수리비 견적을 내는 거죠. 이런 앱은 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여기는 2,500만 개의 부품에 대한 자료와 정비소 14만 곳의 수리비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엄청나죠. 물론 이게 명확하게 아직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사흘 정도 사고 처리 기간이 걸렸었는데 4,0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죠. 또 이거를 중국 내에서는 20개 보험사가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확도가 점점 커지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보험 시장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보험사의 문제, 이제 재정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차익, 그 다음에 B차익, 4차익 얘기하고 있는데 2차익, B차익 줄일 수 없고 줄일 수밖에 없는 건 4차익이다. 그러면 4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업비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앞으로 이 AI라든가 플랫폼을 활용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오프라인 시장이 분명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보험사가 살아남는 방향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이것이 분명히 어, 과거에 뭐 얘기했지만 바뀌지 않던 이 보수적인 보험시장을 엄청나게 대한민국 보험시장도 바꿔놓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로는 일단 40대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2017년에 442만 가구에서 433만 가구로 9만 9천 가구가 감소했고요. 뿐만 아니라 40대 주택 소유 가구 수도 줄었습니다. 1.1% 줄었는데 이게 왜 좀 기사가 됐냐면 다른 세대는 다 늘었는데 40대 가구 수가 줄고 40대 주택 소유 가구 수도 같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힘들어서겠죠.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40대 가구 수만 유일하게 줄었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하면 늘 지난번에 1200원 넘겼던 시점 8월 13일 달러당 1220원까지 원화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60원가량 이제 그 오른 셈인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9월 말 달러당 1196원이었던 원화값이 지난달 말에 1163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율이 상승했다. 그것은 당연히 원화값이 하락한 거죠. 가치가. 그런데 지금 32.8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1220원 대비해서는 60원 가까이 오른 셈이니까 이게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예금들로 지금 투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수출 기업과 수익 기업으로 나는데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환전을 미루고 있는 거고 수익 기업은 미리 사두는 거죠. 그래서 환전을 미루는 것은 원화 기준 매출 높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달러를 미리 사두면 이제 환차익에 대한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금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 미국의 이제 채권이 내년에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낮고 주식이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채권을 투자하면서도 국채보다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흥국 투자와 이제 선진국 투자에 대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터키나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정치적인 환경 이런 거시경제 환경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체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1996년 코스닥 시장이 개장을 해서 사상 최대치로 코스닥 순매수를 했는데 6조 8,690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주요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쉽게 주요 종목의 그 두 개를 빼곤 다 바이오주고요. 제일 많이 매수한 거는 대북 테마주, 두 번째 2차 전지주인데 이 매수 종목 10개를 보시게 되면 여기 3개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뭐랑 갈리냐면 외국인 기관과는 거꾸로 갔다라는 거죠. 개인은요 또.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과거 10년 성적을 보게 되면요. 기관 외국인은 21, 23% 정도 수익을 냈는데 개인은 또 마이너스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체급이 없는 싸움에서 늘 개인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통계 자료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요. 무튼 주식 투자라는 건 참 어렵고요. 늘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부자나 기관들과 달리 뭐 100만 원 갖고 들어가서 뭐 만 원, 10만 원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시작부터 다른 것 때문에 늘 그렇듯이 이러한 욕심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심리를 만들어내 그러한 심리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분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매우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